안녕하십니까, 임세훈의 북토크. 오늘은 럭키, 행운이라는 주제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김도윤 작가입니다. 자기 개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 구독자가 125만 명. 이거는 2022년 3월 기준입니다.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의 운영자,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인물을 인터뷰해 오며 전문 인터뷰어로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다. 특유의 친화력과 스스럼 없는 돌직구 질문으로 일반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답들을 속 시원하게 끌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목표를 세우면 끈질기게 덤벼드는 근성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자기 한계를 돌파해 왔고, 그 결과 공모전 17관왕, 고용노동부 청년 멘토, 대한민국 국민대표 61인, 대한민국 인재상 등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렇게 보면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과정 중에 부산물로 따라온 거고요. 출발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부제가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는 7가지 법칙. 프롤로그를 제가 2장 정도 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주제를 간통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이 30에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였고 그리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지만 성장에 대한 욕구가 넘쳤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창업, 석박사 학위 취득, 전문직 자격증 취득 등을 잠깐 떠올렸지만 이미 출발부터 늦은 나이였기에 남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덤벼들어서는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남들은 잘하지 않는 나만의 추월 차선이 필요했다. 그런 고민 끝에 떠오른 솔루션이 사람이다. 성공하고 싶으면 일단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하지 않을까? 사실 우리 모두 인생을 2번 산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 뭐가 좋았고 뭐가 좋지 않았는지를 다 알게 되었으니 다시 삶을 시작하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다. 우린 누구도 인생을 2번 살 수 없지만 최소한 먼저 무언가를 경험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는 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만큼 도움이 되는 인생 내비게이션이 또 있을까? 그렇게 나는 2011년부터 성공한 사람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30대 초반의 청년으로서 배움을 청하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지나서는 인터뷰를 정리해 책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은 인터뷰를 영상으로 제작해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인터뷰라는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 10년의 세월 동안 대기업 CEO, 국회의원, 장관, 슈퍼개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탑 크리에이터 등 총 1000명이 넘는 사람을 만났다. 모든 만남이 좋았던 건 아니었다. 모든 사람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은 내게 큰 배움이 되었다. 어떤 분은 내게 큰 인사이트를 주었고 어떤 분은 잘못된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주었다. 그들을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웠고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과정을 통해 나를 찾을 수 있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다른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늘 한 가지 같은 질문을 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비슷한 질문에 모두 약속이라 한 듯이 똑같은 대답을 했다. 운이 좋았어요. 뻔하디 뻔한 이 대답이 처음에는 식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성공한 사람들이 책이나 강연에서 하나같이 하는 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인사치레처럼 해야 하는 말, 조금 더 좋게 표현하면 그저 겸손의 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의 무게감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졌다. 왜 그들만 운이 좋았을까? 그들은 언제 어디서 운을 만난 것일까? 그들은 무엇을 했기에 운을 만났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에겐 운이 오지 않는 것일까?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의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매일같이 고민하던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얻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내 질문과 이에 대한 택시 기사님의 대답이 내가 잊고 있었던 한 기억을 떠올려줬다. 기사님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어떠신가요? 운이 안 좋았죠. 인생이 잘 안 풀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벼락을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말은 나이 40에 실직하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던 아버지가 내게 자주 하던 말이기도 했다. 인생이 잘 안 풀렸어.
운이 없었지. 왜 성공한 사람은 운 덕분이라고 얘기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운 때문이라고 말할까? 인생에 있어 성공이란 것이 단순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성공한 사람들만 그 운을 만난 것일까? 인생을 살다 보면 3번의 기회는 찾아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운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걸까? 아니면 오긴 왔는데 그 운을 놓친 걸까? 만약 누구에게나 있다는 한 번의 운이 나를 찾아온다면 그 운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걸까? 재테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도 복리의 이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달리를 적용했을 때에 비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해준다. 그런데 투자에만 복리가 있을까? 아니, 우리 인생에서 성공의 열쇠를 만드는 것에도 복리가 있다. 바로 당신의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진 운의 복리가 그것이다. 그 눈덩이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작을지 몰라도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인생 전체를 바꿀 정도로 거대해진다. 행운이란 뜻의 영어 단어 럭키는 단순한 운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수많은 난관의 문을 열어주는 행운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서 럭키를 럭키라고 부르려고 한다. 내가 찾은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는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긍정, 시도이다. 성공을 만드는, 돈이 모이는 럭키를 만들기 위한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고자 한다. 이 럭키는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 옆에 누가 있는가? 당신 옆에 누가 있는가가 이 운을 가져다 주고 아니면 잃고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끼리끼리 모인다. 이 책에서는 가능하면 성공한 사람을 옆에 둬라. 또 가능하다면 성공할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 분명히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고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나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공한 사람을 가능하면 가까이 두는 게 좋습니다. 또 보면 실패가 익숙한 사람을 멀리하라. 실패했다고 멀리하라는 게 아니고요. 동전에 앞뒤가 있잖아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입니다. 그리고 또 던졌을 때 그러니까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 50%, 또 던졌을 때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 25%. 계속 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10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0.1%랍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성공 실패로 봤을 때 사업에 한 번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2번 실패한 사람도 있고 3번 실패한 사람도 있고 뭐 10번 실패한 사람도 있죠. 확률로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것도 힘들어요. 계속 성공하는 것도 힘들지만 계속 실패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확률 게임이 아니잖아요. 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또 계속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성공한 사람들. 마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힘든 사람이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가난하다는 게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을 때 남 탓하는 사람들. 남이 성공하는 걸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남이 성공했을 때 기꺼이 박수를 쳐주고 경기에 졌을 때 기꺼이 승복을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 이를 갈아야죠. 더 나은 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죠. 또 인사 채용자한테 물어봤답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 특별히 중요하게 보는 게 있냐? 인사 담당자가 말합니다. 저는 사람을 뽑을 때 지적 정직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지적으로 정직한 사람은 성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 하고 또 본인이 부족한 걸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수도 있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잘 모르거나 부족한 점을 자꾸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장에 욕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자주 술자리나 이야기 섞어보면 금방 나오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거나
그걸 본인이 모른다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함이거든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서 내가 혹시 멍청해 보일까, 무식해 보일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금방 성장해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와닿습니다. 혹시나 나는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 아닌가, 상대방에 유식하게 보이려고 모르면서도 유식한 척 하는 게 아닌가. 이 대목을 보고 저도 상당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도 얘기했듯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자기 세상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또 이제 시기별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 따로 있다. 제가 성장하는 단계에 필요한 사람, 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또 정점에 올랐을 때 필요한 사람, 다 시기별로 있고, 또 이 대목도 좋았는데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김도윤 작가도 말합니다. 이 한 권의 책은 본인의 지난 10년 동안 1000명을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책 한 권에서 얻는 게 더 많을 수 있다. 저도 책을 볼 때마다 그 책의 작가와 이야기하는 형태로 책을 많이 봅니다. 아, 이 작가는 이 내용을 들려주고 싶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2장에서는 관찰, 파도의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보고 듣는 것에 당신의 미래가 있다. 지금 내가 어떤 걸 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듣고 있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부정적인 걸 보고 부정적인 걸 듣고 부정적인 걸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지, 또 본인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는지 부정적인 미래를 꿈꾸는지. 또 데이터는 이미 세상의 변화를 알고 있다. 이게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이 방송 3사의 광고 수익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광고 수익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확실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전에는 지면 신문에서, 그리고 공중파 방송, 그리고 지금은 이런 유튜브 개인 방송으로 다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간의 선택들이 모여 나의 운이 된다. 갑작스럽게 성공하거나 한 번의 좋은 선택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책에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밤마다 하나님께 빌었답니다. 어려움에서 저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제가 진짜 간절히 빌고 또 간절히 빌고 죽을 때까지 빌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 사람이 이제 자살을 결심하고 하나님을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외면할 수 있냐? 어떻게 나를 모른 척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평상시 안 나오는 하나님이 그때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복권 한 장도 안 사면서 나한테 뭘 바라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 성공만 바라면 내가 어떤 수로 너를 도와주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루하루 한 달, 1년,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도움을 바라야지, 아니면 운을 바라야지 그게 가능할 겁니다. 매일 하는 작지만 옳은 선택이 쌓여서 복리로 불어나는 게 결국은 성공의 메커니즘이 아닐까 합니다.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오늘을 어제처럼 똑같이 살면서 변화를 바라는 건 미친 짓이다. 이 어제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는 더 성장하고 발전할 겁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운이 들어오는 경로가 4가지밖에 없답니다. 첫 번째, 유전적이나 선천적 요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수저로 태어나면 됩니다. 물론 맞죠. 물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로 태어나면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 환경적 요인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일반 평민이나 아니면 노비였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양반이 되거나 아니면 관직에 오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관계적 요인입니다. 이 세 번째부터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해서 자기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회도 없기도 합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가 이 운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개인적 요인. 자기 노력이 되는 거죠. 자기 노력. 자기 노력.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가능하잖아요.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김 작가는 말합니다. 운은 내가 쌓은 준비와 시대가 준 혜택의 교집합이다. 그러다 시대와 사람, 내 노력이 만났을 때 거대한 눈덩이처럼 저절로 불어나 있는 나의 운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그걸 운이 좋다고 표현한다. 김도윤 작가의 럭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